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쩡쌤입니다. 과거라고 했으면 과거로만 쓸 것이지 용어는 왜 이렇게 예외가 많나요? play라는 동사에 ed를 붙이면 과거 시제다. 이렇게 배웠으면 이걸로 끝나야 되는데 if I played 요 문장에서의 played는 과거가 아니래요. 조동사 can의 과거형이 could 라고 배웠으면 그렇게만 쓰이면 좋으련만 could you 할 때는 또 과거가 아니고 공손한 표현이라고 하네요. will의 과거형이 would라고 배웠는데 I would like 할 때는 또 과거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외우는데도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영어가 정말 미친 언어라서 이런 많은 예외 상황들이 밑도 끝도 없이 생겨난 걸까요? 왜 play라는 동사에 ed를 붙였더니만 이게 과거 시제를 나타나는 게 된 걸까요?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니 영문법에 이런 비밀이? 이런 규칙이? 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과거 시제와 연관해서 외웠던 모든 문법 사항들이 아주 쉽게 이해되면서 또 한순간에 허무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입으로 터지는 영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ed나 d를 붙인 것은 과거라고만 외워주셨다면 여기 옆에 나오는 문장은 그냥 항상 외워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Could you? I would like to if I were you. 이거 다 생긴 건 과거인데 과거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비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단순히 과거 시제라고 딸딸 외우면서 동사에 ed나 d를 붙여서 만들었던 폼은 단순히 시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머릿속에 완전히 새 개념을 집어넣어 볼게요. 영어 동사에 ed나 d를 붙인 것은 단순한 과거 시제가 아니다. 그것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전부 어떤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distancing effect라고 부르는데요. 우선 그 거리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적 거리감입니다. 지금 현재에서 멀어진 시점, 바로 과거에 일어난 일. 그래서 ed나 d가 붙은 동사가 과거 시제를 말하게 된 거죠. 자, 내가 만약에 매일매일 테니스를 플레이하면 I play tennis every day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나는 지금은 안 하고 요 시점에서 시간적으로 멀어진 과거의 시점을 얘기하고 싶다면 play라는 동사에 ed를 붙여 이런 문법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그게 과거 시제가 된 거고요. I played tennis last week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건 가장 일반적인 경우고요. 두 번째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어디에서 멀어졌냐면 실제 상황에서부터 멀어졌어요. 바로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라는 건데요. 현실로부터 멀어진 허구의 이야기. 그걸 나타낼 때 동사에 뭘 붙여라? ed나 d를 붙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두 문장을 살펴볼게요. If I had some money. 내가 돈이 좀 있으면 I would buy a house. 집을 살 텐데. 이걸 그냥 가정법, 과거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얘는 왜 D가 붙었지? If I had some money라고 말했지? I would buy a house라고 말했지? 그 거리감을 느껴주세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난 돈이 없는데 돈이 있다면 집을 살 거야.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만약 Can I go with you? 라고 한다면 그냥 can 썼습니다. D를 쓰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아무런 거리감 없이 내가 같이 가도 돼요? 라고 정말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Can I 대신에 could I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그 거리감을 느껴주실게요. Could I have this kiss forever? 이 키스를 영원히 간직할 수 있을까요? 이 아저씨 can I 라고 하지 않고 could I 라고 했을까요? 이거 공손한 표현인가요? 그런 거 아니고
이 키스를 영원히 간직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죠. 현실로부터의 거리감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이 키스를 영원히 간직할 수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거리감을 느껴주세요. 쉐어의 If I Could Turn Back Time 이라는 노래인데요. If I could turn back time. 내가 만약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왜 이 아줌마는 could를 썼을까요? 과거라서? 그런 거 아니고 바로 현실로부터의 거리감입니다. 시간을 돌릴 수 없다라는 걸 아는데 시간 돌릴 수 없잖아요. 그 현실적인 상황으로부터 멀어진 사실을 말할 때 이렇게 ed, d를 붙인 동사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거리감을 느껴주세요. 마지막 한 문장만 더 볼게요. If I knew her name, 내가 그 여자 이름을 알면 I would tell you, 내가 너한테 말해주지. 자, 느껴지시나요? 얘네 이름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부 가정법 과거라고 우리가 외웠던 거거든요. 왜 가정법 과거에는 ed를 썼지? 그냥 형식을 빌어온 건가? 그게 아니고요. 바로 동사에 ed나 d를 붙이면 현실적인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에는 ed나 d를 붙인 동사를 쓴다. 자, 세 번째 거리감 가볼게요. 바로 사회적 거리감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가까우면 좀 친밀한 언어를 쓰고 너하고 나하고 멀어지면 당연히 좀 공손한 표현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문법책 같은 데서 could는 can의 공손한 표현이다 이런 설명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미국 문화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생긴 거리감이 아니고요. 바로 사회적 거리감입니다. 즉 나보다 좀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과 내가 가깝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즉 사회적 거리감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could를 써주시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아들이 제가 더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could you? 라고 말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엄마 자식 사이에 사회적 거리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동사에 ed나 d를 붙이면 사회적 거리감이 생기게 된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카페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서빙을 하시는 분이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Did you want cream for your coffee? 네 커피에 크림 좀 원하세요?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왜 저는 지금 카페에 앉아서 있는 지금 상황인데 이 서버는 저에게 Did you? 라고 물어봤을까요? 이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인가? 시제를 잘 모르나?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사회적 거리감을 나타내는 did입니다. 너 커피에 크림 좀 원했니? 라는 과거 시제가 아니고요. 그 서버가 느끼기에 손님이기 때문에 거리감을 둔 거예요. 그래서 do you?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did you? 라고 물어봐요. 옛날에는 크림을 원했고 나는 지금은 안 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답은 yes please 해주시던지 no thanks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있으면 서버가 와서 물어봅니다. Did you need more water? 물 더 필요했어요? 아까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느껴지시죠? 사회적 거리감이 생긴 공손한 표현이라는 것. 자, 한 문장 볼게요. 이 느낌을 온몸으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과거라고 알고 있던 ed 붙이고 d 붙이고 이런 동사들이 문장에 쓰였더니 엄청 폴라이트해지네. 엄청 예의 바른 표현이 되네. 요거 느낌을 잡아주세요. I was wondering if I could borrow some money. I was wondering I could borrow some money. 이 아저씨 다 옛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 시제를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엄청 공손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어때요? 영어가 근본도 없는 막대먹은 언어라서 과거 시제 하나 갖고 여기저기 돌려막기로 막 쓰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ed 붙이는 건 과거 시제라고 알고 있던 사실이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이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 거리두기 효과를 기억하시면서 다음 문장들을 한번 볼게요. 그 차이를 느껴주세요. 이제는 외울 필요 없습니다. 느껴지셔야 돼요. You have to finish this project. You should finish this project. 자, 첫 번째 문장이요. have to는 have, 현재입니다. d가 붙지 않았잖아요. 거리감이 없어요. 팩트입니다. 너 이 프로젝트 끝내야 되는 게 팩트예요. 굉장히 강하죠. 반면 should,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shall이라는 애의 과거형이라고 하잖아요. d가 붙었죠.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사회적 거리감이 생겨서 조금은 더 공손하고 예의 바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가벼운 충고의 느낌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문법책에서 그냥 외웠던 have to는 뭐 좀 더 강하고 should는 좀 더 부드러운 충고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해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I like to drink coffee. I like to drink coffee. I would like to drink coffee. 첫 번째 문장은 I like, 팩트입니다. 그냥 나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해. 끝. 아무 거리감이 없어요. 자, 다음 문장에 살짝이 would라는 D가 달린 I를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I would like to drink coffee. 어떠세요? 공손함이 느껴지시나요? 사회적 거리감이 생긴 문장이에요. 커피를 주신다면 마실게요.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장 비교해 볼게요. I think you like this book. I think you like this book. D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내 생각엔 말이지 너 이 책 좋아해. 굉장히 강한 문장이에요. 내가 걔에 대해서 알 수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의상하게 되는 거죠. 자, 요거 살짝 부드럽게 거리감을 넣어볼까요? I thought you might like this book. I thought you might like this book. 내 생각엔 말이지 네가 뭐 이 책 좀 좋아할 것 같았는데 뭐 요런 뉘앙스가 되는 거죠. thought와 might를 써줬습니다. 자, 이번에 세 단계의 문장을 한번 볼게요. Can you lend me $10? can 썼거든요. 거리감 하나도 없어요. Could you lend me $10? 거리감 조금 생겼죠. can에서 could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엄청 공손하게 말해볼게요. 아까 썼던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lend me $10. 자, 느낌이 샥 보이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If I become president,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I will change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나는 의료보험 제도를 바꿀 거예요. become, will 썼습니다. 이거 거리감이 하나도 없죠. 이건 아마도 대통령 후보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조금 바꿔볼까요? If I became president,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말이지 I would change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여기서는 became, would 썼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대통령이 될 리가 없잖아요. 현실로부터의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할게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ed나 d를 붙인 동사는 과거형이라고 외워주셨다면 이제 세 가지 거리감을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시간으로부터의 거리감. 두 번째, 현실로부터의 거리감. 그래서 가정법 과거에 ed나 d를 붙인 동사를 쓰는 거고요. 세 번째, 사회적인 거리감. 그래서 과거형을 썼을 때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알고 있는 현재 시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그거를 알면 얼마나 많은 문법 사항들이 한꺼번에 우리 마음속으로 확 들어올 수 있는지 또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